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 여러분은 두부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강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 뼈 건강, 항암 효과, 그리고 두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생성을 유도해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 함유된 단백질과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의 성분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여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부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를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부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 잡는 두부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피해야 할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와 최고의 궁합 1번 양배추.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 C는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양배추 두부국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최고의 궁합 2번 미역과 두부.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두부와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두부에 있는 사포닌 성분은 과다 섭취 시 체내 요오드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역과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은 또한 다량의 알긴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 두부국이나 미역 샐러드에 두부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3번 계란과 두부.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으며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가 증가하여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계란찜이나 두부 계란국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계란에 포함된 콜린은 두부의 레시틴과 결합하여 뇌 건강을 증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궁합 4번 배추와 두부.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배추 두부국으로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면서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식단입니다. 최고의 궁합 5번 식초 간장 소스와 두부. 두부가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식초 간장 소스를 활용해 보세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있어 식후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와 양배추에 식초 간장 소스를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소스는 두부의 담백한 맛을 살리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1번 시금치와 두부.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두부와 함께 먹으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금치는 따로 요리하거나 다른 칼슘이 적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궁합 2번 돼지고기와 두부. 돼지고기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지방과 두부의 단백질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높은 지방 함량이 두부의 소화 과정을 방해하여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와 두부 요리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장애를 피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3번 알코올과 두부. 알코올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이 알코올과 결합하여 체내 요오드를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갑상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두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음주 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해조류를 섭취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해독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부를 냉동 보관하기. 두부를 냉동 보관하면 단백질 함량이 증가합니다. 냉동 보관 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응축되어 그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부를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한 두부는 해동 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동한 두부는 더욱 단단해져 볶음 요리나 스튜에 적합하며 고기 대체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두부는 수분 함량이 적어져 영양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식감이 독특해집니다. 두 번째, 두부를 다양한 요리로 즐기기. 두부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두부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로 두부를 즐겨보세요. 특히 두부를 훈제하거나 양념에 재워 요리하면 독특한 맛과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디저트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두부 초콜릿 무스나 두부 아이스크림으로 건강한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냉동 보관하면 단백질 함량이 무려 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와 양배추, 미역, 계란 등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두부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다채로운 건강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부는 특히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두부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이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시켜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두부를 고를 때는 신선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두부는 고소한 향이 나며 색깔이 흰색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왜 두부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걸까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근육 형성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대체 식품이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와 조직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두부 한 모에는 약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아침 식사로 드신다면 하루 종일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혈관 건강을 돕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아이소플라본, 사포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여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성장기 어린이와 노년층 모두에게 추천됩니다. 두부에 함유된 아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뼈의 손상을 늦추며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두부를 섭취함으로써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건강 이점과 두부를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두부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 만점인 식품입니다.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잘 구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냉동 보관하거나 다양한 요리로 즐기면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복숭아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 과일로 복숭아를 즐기지만 어떤 복숭아를 골라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복숭아가 정말 몸에 좋은지, 당뇨병 환자도 먹어도 될지 먹는다면 어떤 복숭아를 먹어야 할지 모든 궁금증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복숭아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 과일 채소를 권장량만큼 챙겨 먹는 사람은 30%도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세 이상 인구 중 과일과 채소를 권장량인 하루 500g 이상 먹는 사람의 비율은 25.5%에 불과했습니다. 성장기인 어린이와 고른 영양 균형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과일을 따로 챙겨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일을 먹자 하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사이로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해줍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을 촉진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며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된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화합물이 2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껍질과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숭아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된 통조림 복숭아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설탕이 들어있고, 말린 복숭아는 고농축 당분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세요. 복숭아의 종류가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복숭아를 섭취하면 좋은지,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복숭아를 몇 가지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 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껍질 표면에 털이 없는 복숭아를 뜻합니다. 털이 없어 표면이 매끄럽고 만졌을 때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다른 복숭아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씹을수록 식감이 달달하게 변하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천도 복숭아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어 해독 기능, 독소 체외 배출 등을 돕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황도나 백도에 비해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로가 극심한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달달하게 많이 좋아하시는 황도 복숭아입니다. 털이 있고 과육이 황색인 황도 복숭아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도의 85배, 천도 복숭아에 21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니코틴을 해독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흡연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야생에서 자생하는 개복숭아인데요. 그 맛이 매우 달고시며 유기산 및 알코올류, 펙틴 등 섬유 소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개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B17은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고 기관지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기관지나 폐가 약한 사람들은 야생 개복숭아가 도움이 됩니다. 생과일로 먹거나 과실주, 액기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신비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와 백도를 교배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겉은 천도 복숭아처럼 빨간색을 띠고 있지만 속은 백도처럼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기산과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어 배변 활동을 돕는다거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비 복숭아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맛은 백도 복숭아에 가까워 단맛이 많이 나는 복숭아입니다. 신비 복숭아의 장점은 바로 털이 없는 것인데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털에서 오는 거라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구연산이 들어있는 레몬이나 사과 같은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복숭아의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 성분은 비타민 C, E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레몬이나 사과와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사과와 복숭아에는 피로 해소를 돕는 구연산, 사과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복숭아의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복숭아를 넣어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요거트에 복숭아를 먹을 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복숭아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오이인데요. 오이와 복숭아의 조합 생소하시죠? 여름에는 오이와 함께 냉국을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에 미역을 넣는 대신 복숭아를 잘게 썰어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위에 치진 입맛을 돋게 해줍니다. 복숭아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은 첫 번째, 우유입니다. 복숭아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철분 함량이 높아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우유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어입니다. 복숭아와 장어를 같이 먹게 되면 복통과 함께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소화를 돕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도 도와주어 장에 사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원활하게 개선하게끔 합니다. 장어도 여름철 정력 보강에 많이 드시는데 장어는 지방이 18%, 단백질이 20% 함유되어 있는 고지방 식품으로서 지질의 함량이 높아 소화에 부담이 되므로 복숭아의 유기산과 장어의 지방이 서로 자극되어 분해가 안 되고 역효과로 탈이 나게 됩니다. 장어를 드실 땐 복숭아와 따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 약입니다.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데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약 복용 뒤 바로 먹게 된다면 몸속 칼륨 농도가 매우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 근육통 등이 있고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와 고혈압 약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복숭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눈의 건강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로 먹을 복숭아는 상온에서 보관하고 많이 사서 오래 보관할 경우 냉장 보관하되 먹기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두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제철 과일 복숭아 맛있게 드시면서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